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가 무슨 수학을 풀어요. 창피하게. 누가 엄마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제 아들이었습니다. 45살 철수가 복도 한가운데서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 나이에 청소나 하면서 조용히 사는 게 맞지. 무슨 수학 천재 흉내를. 학생들이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창피했어요. 하지만 3일 전만 해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새벽 4시 30분. 저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뗐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죠. 20년 동안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낡은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70살 김영자. 그게 저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생각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죠. 겨울이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장갑은 끼지 않았어요. 청소할 때 불편하니까요. 서울대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20년째 다니는 길인데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죠. 이 나이에도 대학 캠퍼스만 보면 설레는 게 수학과 건물 앞에 섰습니다. 5층짜리 낡은 건물. 제가 매일 아침 청소하는 곳이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복도를 밝혔어요. 저는 복도 끝부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20년 동안 해온 대로.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게시판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눈에 띄었거든요. 새로 붙은 공지문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가가 읽었죠. 100만 원 현상금 문제, 정수론 난제 변형, 기한 2주, 출제 최동욱 교수. 손이 저절로 종이에 닿았습니다.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리만 제타 함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문제였거든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손을 걷었죠. 바보같이 내가 뭘 안다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그냥 청소나 하자.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문제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 오전 10시. 저는 민준혁이라는 조교의 연구실을 청소했습니다. 28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왜 안 풀리는 거야?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구겨진 종이가 가득했습니다. 슬쩍 보니 수식이 빼곡했죠. 손이 멈췄습니다. 이 수식? 틀렸는데. 수고하세요. 조교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의 종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풀리는데. 아,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야? 저녁 9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작은 원룸이지만 제게는 천국이었죠. 여기에만 있으면 아무도 저를 청소부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노트 20건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1968년부터 2025년까지 57년간 제가 써온 수학 노트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8년 3월 5일. 김영자의 수학 노트. 꿈 수학자가 되고 싶다. 15살 소녀의 글씨였습니다. 지금 제 손글씨와는 많이 달랐죠.
그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철수였어요. 엄마 다음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지민이 학원비가 올라서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다. 조금 더 보낼게. 그리고 철수야. 응. 엄마도. 네. 아니야. 됐어. 내일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죠. 그리고 오늘 본 현상금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연필을 잡았어요. 한 번만 풀어볼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50년 만에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제를 풀었거든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느낌, 50년 만에 느껴보는 이 전율. 새벽 2시 A4 용지 12장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줄을 쓰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풀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풀렸어.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슬퍼서.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친구 화순을 만났어요. 72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머니죠. 58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영자야. 화순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니? 저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순아, 나 수학 문제 하나 풀었어.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고개를 끄덕였죠. 학교 게시판에 100만 원짜리 현상금 문제 있었잖아. 그걸. 순간 화순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자야, 너 중학교 때부터 천재였잖아. 당연히 풀 수 있어. 그런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 중졸이잖아. 70살 청소부가 수학을 푼다고 하면 웃음거리 되잖아. 화순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자야, 우리 이제 70이야. 더 언제 해볼 거야. 50년 숨겨놓은 재능. 이제 보여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8시 30분. 저는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CCTV에 빨간 불만 깜빡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겉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100만 원 현상금 문제 답안. 제출자 익명. 제출함에 넣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들키면 어쩌지? 창피당하면. 그런데 문득 15살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 하던 그 소녀. 수학자가 되고 싶다던 그 아이. 미안해. 15살의 나에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해볼게. 딸깍. 봉투가 제출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후회될까? 아니, 후회 안 돼. 처음으로 제 꿈을 위해 뭔가를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15살 소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새벽 4시. 다시 같은 시간에 눈을 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 답이 맞았을까? 혹시 누군가 알아봐 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학교로 향했죠. 그렇게 제 봄이 시작됐습니다. 50년 만에 3일 후,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가 소란스러웠어요.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있었죠. 대박. 100만 원 문제 풀린 거 진짜야. 누가 풀었대. 익명이래. 교수들도 놀랐대. 10년 만에 처음이래. 저는 걸레를 쥔 채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제가 낸 답이 맞았다는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철퍼덕.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주었어요. 하지만 귀는 학생들의 대화에 쏠려 있었죠. 근데 누가 풀었대? 모르겠어. 익명 제출이래. CCTV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게. 궁금하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할머니. 돌아봤습니다. 민준혁 조교였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조교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와 있었어요. CCTV 영상이었죠. 밤 8시 30분 게시판 앞에서 봉투를 넣는 제 모습, 숨이 막혔습니다. 이거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이 문제 푸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대신 풀어준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신이요. 제가 직접 풀었어요. 혼자서 50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50년요? 네. 1968년부터요.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명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수학을 아신다는 걸요.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가 있어요. 50년 동안 쓴 노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에 노트 3건을 넣어왔습니다. 무거웠어요. 57년 역사가 담긴 무게였으니까요. 준혁과 약속한 시간, 빈 강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1968년 3월 5일, 김영자의 수학 노트, 꿈 수학자가 되고 싶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15살 때 전국 수학경시대회 1등 했어요. 서울 최고여고 장학생으로 뽑혔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혼자 공부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청소 일하면서도 단 하루도 손에서 연필을 놓지 않았어요. 준혁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5년 노트, 1983년 노트, 1999년 노트, 빼곡한 수식들. 눈이 점점 커지더니 할머니 이거 진짜네요. 손가락으로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019년 노트예요. 이 풀이법 2020년에 발표된 논문이랑 똑같아요. 제가 1년 먼저 푼 거예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바로 그 순간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욱 교수였어요. 55살 학과장이었죠. 민조교, 여기서 뭐하나? 준혁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교수님, 이게... 최 교수가 책상 위 노트를 봤어요. 이게 뭔가... 김영자 할머니의 수학 노트입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순간 최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빠르게 넘기며 읽더니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고 두려움 같은 거였어요. 이건 어디서 베낀 거 아닌가. 교수님 날짜를 보세요. 1968년부터 그럴 리가 없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이런 걸 혼자 할 수 있을 리가. 최 교수가 노트를 탁 닫았습니다.
민조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 표절 가능성, 대리 작성 가능성,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최 교수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걸.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더 심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청소 아줌마래. 진짜 사기꾼 아냐? 복도를 지나는데 한 학생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청소부가 수학 천재 키읔키읔키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학교 청소부가 100만 원 현상금 문제 풀었대, 키읔키읔. 근데 중졸이라는데 가능. 누가 대신 풀어준 거 아님. 조교 의심됨.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키읔키읔키읔키읔 청소부가 수학을. 사기각. 학교 망신이네. 조교시켜서 풀게 한 거 아냐?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3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돌아봤습니다. 아들 철수였습니다. 45살 회사원인 철수가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철수야, 왜 여기?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수학 문제 풀었다고. 100만 원 받는다고. 회사에서 소문 다 났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내 엄마 수학 천재래. 뭐 하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가 무슨 수학을 풀어요. 누가 엄마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아니야, 철수야. 엄마가 진짜로. 엄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엄마 나이에 청소나 하면서 조용히 사는 게 맞지. 무슨 수학 천재 흉내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창피해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야, 박철수. 화순이었어요. 72살 친구가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내 엄마한테서 손 떼. 화순 이모. 이건 이모랑 상관없긴. 나 너희 엄마 58년 친구야. 내 엄마가 누군지 나는 알아. 화순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너희 엄마는 1968년 전국 수학경시대회 1등이야. 15살에 서울 최고여고 장학생으로 뽑혔어. 근데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교를 그만뒀지. 공장 다니면서 결혼하고 너 낳고 청소 일하면서도 50년 동안 혼자 공부했어. 밤마다, 새벽마다. 너 키우느라 바쁜데도 포기 안 했어.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학생들도 웅성거렸어요. 진짜야. 대박. 50년 동안. 화순이 제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영자야. 고개를 들어. 내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최동욱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다른 교수들도 함께였어요. 무슨 소란입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화순이 교수를 봤습니다. 교수님, 우리 영자가 정말로. 최 교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김영자 씨, 학교 측에서 논의한 결과 이거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요. 표절 여부,
대리 작성 여부.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풀게 한 건 아닌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사기죄로 경찰 신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요. 학생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었어요. 2일 후 공개 검증을 하겠습니다. 대강당에서 학생과 교수진 앞에서 직접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시간 안에 못 풀면 최 교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본인이 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경찰 신고와 함께 학교에서 퇴출됩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 공개 처형이라는 걸, 200명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려는 거라는 걸. 2일 후 공개 검증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못 잤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할머니가 거기 있었죠.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문제 풀면 돼. 50년 동안 해온 거잖아.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청소복이 아닌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카디건, 검은 바지, 거울 속 제가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수학 문제를 풀러가는 70살이 오전 10시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200명이 앉아 있었어요. 학생들, 교수들, 심지어 기자들까지.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습니다. 웅성웅성. 저 사람이 그 청소 아줌마래. 진짜 70살이야. 표절 맞을 거야. 불쌍하네. 걸음을 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쪽 의자까지 가는데 평생 걸은 거리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앉았습니다. 준혁이 앞줄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화순도 맨 뒤에 서 있었죠. 두 사람만, 단 두 사람만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최동욱 교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100만 원 현상금 문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김영자 씨께서 직접 문제를 푸시면 본인이 작성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못 풀면 대리 작성이 확실합니다. 시간은 2시간입니다. 화이트보드에 문제가 띄워졌어요. 복잡한 수식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거 대학원 수준인데 우리도 못 풀겠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커를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숨을 헐떡이는 목소리,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18살 고3. 할머니 이거. 지민이 큰 가방을 무대 위로 올렸어요. 가방을 열자 노트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50년 동안 쓴 수학 노트.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지민아, 할머니 집에서 찾았어요. 침대 밑에 숨겨놓으신 거. 할머니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랐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지민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들, 이것 좀 보세요. 노트를 펼쳤어요. 1968년 3월 5일. 김영자의 수학 노트. 꿈 수학자가 되고 싶다. 이건 57년 전 노트예요.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짜네. 손글씨가, 날짜가. 하지만 최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트가 있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김영자 씨,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문제를 푸세요. 지금 당장.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첫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한 글자도 못 썼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키읔키읔키읔 적어봐. 역시 가짜였어. 손이 더 떨렸습니다.
겨우 첫 글자를 썼어요. 하지만 선이 비뚤어졌습니다. 또 웃음소리,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마커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딸랑, 조용한 강당의 마커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렸죠. 준혁이 달려왔어요. 할머니, 그 순간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쿵, 2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70세 할머니가 무대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학생들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표절이었군요. 실제로는 못 푸는 겁니다. 지민이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일어나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50년 꿈이 3일 만에, 아니,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준혁과 지민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강당을 나왔어요. 복도로 발걸음을 뗄 때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불쌍하긴 한데 나이 들어서 욕심부린 거지. 화순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제 인생이, 제 꿈이, 제 존엄이 200명 앞에서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이러니했죠. 제 마음은 한겨울인데 세상은 이렇게 밝다는 게. 그날 밤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꺼버렸습니다. 또 울렸어요. 또 꺼버렸죠. 15번째쯤 전원을 아예 껐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57년 역사, 지민이 가져다 놓은 것들이었죠. 천천히 한 권을 펼쳤습니다. 1968년 3월 5일 김영자의 수학 노트, 꿈 수학자가 되고 싶다. 15살 소녀의 글씨. 이젠 70살 할머니가 읽고 있었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노트에 얼룩이 졌어요. 미안해. 15살의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죠. 138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실시간 검색어 7위. 서울대 수학 할머니 사기극.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70대 청소부 수학 천재 사칭 파문. 공개 검증에서 손도 못 대고 무릎 꿇어. 표절 의혹 제기 속 경찰 조사 가능성. 댓글을 봤습니다. 키읔 역대급 오바였네. 불쌍하긴 한데 너무 욕심부렸음. 손녀 인생도 망쳤네. 저 나이에 왜 관종짓을. 스크롤을 내렸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8,000개. 댓글이 8,000개였습니다. 저를 모르는 8,000명이 저를 판단하고 있었죠.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를 비웃듯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닥에 엎드렸어요. 차가운 마루바닥이 뺨에 닿았죠. 그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일어나 주웠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철수였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엄마가 50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노트도 봤어요.
엄마가 진짜였어요. 그런데 전 엄마를 창피하다고 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전 최악의 아들이에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나를 안 믿었잖아. 하지만 그렇게 쓸 수도 없었죠.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책상 앞에 앉았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1968년 노트. 첫 페이지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8년 12월 31일.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일부터 학교를 그만둔다. 장학금도 포기한다. 공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학자가 되는 꿈을 언젠가 반드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57년이나 걸릴 줄은.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2025년 노트. 첫 페이지에 썼어요. 2025년 11월 23일. 오늘 나는 200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5살에 나와 한 약속을. 57년이 걸렸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풀지 못한 그 문제. 지금 여기서 풀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출근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위해 써야 하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문을 열었어요. 최동욱 교수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교수님. 최 교수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최 교수가 반지하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 노트들을, 벽에 붙은 수식 메모들을, 그리고 저를. 김영자 씨, 죄송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도, 공개 검증을 강요한 것도 전부 제 잘못입니다. 왜요? 왜 갑자기? 최 교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MIT 수학과 논문입니다. 2023년 발표된 거죠. 펼쳐 보였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증명. 당신 노트에 있었어요. 1999년 노트예요. 24년 전에 이미 푸셨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최 교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9년 5월 12일자 페이지였어요. 리만 가설의 변형 증명. 제 손글씨가 거기 있었죠. 이 증명법. 2023년 MIT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해서 필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24년 먼저 푼 겁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그렇다면 최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무엇입니까? 박사학위 받고 20년 교수 생활하면서 제자 수십 명 가르쳤는데 청소부 할머니만 못한 겁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해했어요. 왜 저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두려웠던 겁니다. 제가 진짜라면 자신의 20년이 부정당하니까요. 교수님, 최 교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열정이었습니다. 당신은 50년 동안 혼자 공부했고 전 안전한 교수직에서 안주했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화순과 지민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튜브 화면이었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70세 수학 천재의 진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조회수 250만. 댓글 3만 개.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준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15살 때 수학 경시대회 1등 상장. 1968년 노트 첫 페이지. 57년간의 노트들. 그리고 1999년 노트와 MIT 논문 비교.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50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하루도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IT 박사보다 24년 먼저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하지만 진실은 천재에게 학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3만 개 댓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지나갔어요. 미쳤다, 진짜 천재네. 24년 먼저 풀다니. 우리가 할머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부끄럽다. 공개 검증 장면 보고 울었어요. 저 나이에도 포기 안 하시다니. 이게 진짜 수학자의 모습이다. 존경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할머니. 준혁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어요. 수학계 뒤집어 놓은 70세 독학 천재. MIT 논문 24년 선행 발견 증명돼. 서울대 최동욱 교수 공개 사과 예정. 학계 재조명 요구 본물. 그리고 마지막 화면. 서울대학교 공식 입장문. 김영자 씨의 수학적 재능을 인정하며 과거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공식 사과드립니다. 특별 강연 및 명예연구원 위촉 논의 중. 지민이 저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화순이 눈물을 닦았죠. 영자야 봤지. 세상이 잘못 안 거야. 내가 옳았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봄이 오는 겁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밝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다시 그 대강당에 섰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200명.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번엔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연구원 김영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교수들도 함께 일어났죠. 6개월 전 제가 여기서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 지금은 기립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57년간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요. 15살 때 저는 수학자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학교를 그만뒀죠. 공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청소 일을 하면서도 단 하루도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수학자였으니까요. 학벌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청소부라는 직함이 있어도 제 마음속에선 언제나 수학자였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 꿇었을 때요. 200명 앞에서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연필을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수학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요.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준혁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거 왔어요.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아들 철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보러 가고 싶었지만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70살에 다시 일어서신 것, 세상에 맞서 싸우신 것, 그리고 이기신 것. 지민이가 매일 할머니 자랑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천재야. 언젠가 꼭 용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진 응원하겠습니다. 엄마의 끝나지 않은 봄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화순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자야, 봤지? 내가 옳았어. 57년 기다린 보람이 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순아. 보람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연구실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명패, 서울대학교 수학과 명예연구원 김영자, 15살 때 꿈꿨던 이름표, 57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캠퍼스에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죠. 아름다웠어요. 71살의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김영자의 수학 노트. 꿈. 수학자로 살아가고 싶다. 15살 때와 똑같은 문장이었지만 하나가 달랐습니다. 되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가고 싶다였죠. 이젠 꿈이 아니니까요. 현실이니까요. 연필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제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70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라고. 57년을 기다렸다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15살일 수도 있고, 50살일 수도 있고, 70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자신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